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2기 때는 뭐 주제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관련 책들을 중심으로 2기 때는 나누었었거든요. 이번 3기 때는 어떤 주제로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 대하는 사람들을 알고 이 세상을 알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책들을 선정했는데 어떤 책들은 조금 뭐 페이지 수는 한 30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되지만 조금 학문적인 내용들도 있고 해서 쉽게 또 읽히지 않는 그래서 한 주 만에 이게 소화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6주간 한 집중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뉴스에 막 계속 캄보디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실제적으로 어, 한국의 뉴스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과하게 또 보도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 어쨌든 피해를 입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고 뭐 사실 주위에 온라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또 건물들도 건축되고 있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일하면 돈을 엄청 주기 때문에 굉장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쉽게 놓치지 못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많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늘 뭐 빨리 온라인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사태가 어떻게 또 번져질지 모르고 지금 한 선교사님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막 인터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염려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교회 개척 이제 사역하고 있고 음, 지금 뭐 저희 독서 생활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개발연구원도 그렇고 어떤 지금 이 모임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매주 한 권씩 읽어야 되고 보통 한 주에 한 권 정도 그 정도 뭐 소화하고 있고 일단 뭐 특별한 뭐 사역 외에 뭐 자유 시간에는 뭐책 그냥 붙들고 뭐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특별히 다른 취미가 없어서 그냥 책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6주간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책은 우리 양 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뭐 어떤 또 여러분의 통찰과 또 도전을 주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범 선생님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김희태 선생님은 이틀 전에 우리 신청하셔가지고 아직 책을 못 읽으셨다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다른 분들 나눠주시는 내용 들으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이 책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소설, 그냥 자기 삶을 쭉 쓰는 듯한 네. 그냥 노이한 책인 느낌이었는데 그 속에 이제 모순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나누잖아요, 주인공이. 그런데 난 계속 이 모순이,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이 인생을 자꾸 모순이라고 표현할까? 이게 모순이라고만 바라볼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을 얻었다기보다 우리 인생을 나는 그럼 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진이라는 주인공은 어쨌든 모순이라는 단어로 자기 인생을 표현했고 자기의 삶을 표현했는데 나는 내 인생을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기독교적 관점이랄까요? 어쩌면 내가 그냥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냥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정. 내가 네. 가는 여정. 그러니까는 내 여정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안 될 일들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모순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지는 않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들은 음.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면 내 인생을 그냥 하나의 여정으로 봤을 때 여정으로 본다는 거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기 오늘 이 책에서도 보면 그냥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 그게 이제 모순이라고 또 다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 역시도 그냥 이 여정이라는 생각하며 그냥 모든 것들을, 이런 일 저런 일, 아팠던 일, 또 슬펐던 일, 또 좋았던 일, 잘된 일, 이런 것들을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하나의 여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글쎄요, 뭘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뭘 예. 깨달았냐. 사실은 이게 조금 그냥 계속 모순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단어인 것 같은, 예,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계속 와닿았던 것 같고요. 예, 예. 지금은 뭐 조금 뭐 책 내용 전체를 한번 조금 파악하는 그런 조금 시간들 가지고 나중에 좀 적용하는 네네. 문제도 한번 같이 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쌍둥이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인생의 그 상반된 모습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딸인 안진진이 또 두 남자와의 그 결혼을 누구와 할까,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중간중간 또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저자가 인생은 모순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소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어, 행복이 뭘까? 그런 부분들도 이 저자가 우리에게 좀 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어머니와 이모의 그 삶들을 통해서 행복이 뭘까? 인생은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던져주는 질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기쁨생님은 좀 책 읽으시면서 뭐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책을 그 모임 날짜를 잘못 알아서 한 110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네. 3분의 1밖에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게 소설인데 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한 11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이 주제가 뭘까 이제 너무 궁금해서 혹시 작가가 이게 작가 노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맨 뒷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작가가 이제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을 쓴 목적이 뭔지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부터 천천히 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다길래 난 잘못 읽고 있었다. 난 빨리 읽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막 읽었는데 이 작가는 천천히 읽기를 원했구나. 나는 그러면 다시 읽어야겠네. 처음에 이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등장 인물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름도 써보고 관계도도 그려보고 110페이지까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무슨 일들을 했는가 이렇게 막 써가면서 이제 막 따라가면서 읽긴 했는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좀 엉뚱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책으로 써보고 싶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나는 모순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진 않은데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을 쓴다면 어떤 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이 작가처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한테도 이제 지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해가 지금 내가 다시 바라봤을 때 좀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좀 풀리게 되고 이해 못했던 사람들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너무 저 같았어요. 이 등장인물이 뭔가 이 우유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이제 하나를 결정하려고 해도 이제 잘 결정하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막 간을 재보면서 뭐 엄마 탓을 하기도 했다가 뭐 이쪽에 그냥 하염없이 이모한테 붙어가기도 했다가 3분의 1밖에 읽진 않았지만 참 그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이제 쉽게 녹아져 있는 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나라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할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모순이라니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책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방패와 창에 대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장사가 뭐 어떤 창도 팔고 또 방패도 파는 장사였는데, 이 창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방패를 팔 때에는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방패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창은 그만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당황했던 그래 모순적인 그런 상황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 삶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가지 모습이 이 다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이모의 삶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영생님, 우리 이영 원장님께서 좀 잠시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본 지 5개월이 지났네요, 벌써. 예, 그래서 내용이 좀 가물가물한데 사실은 제가 좀 한번 더 읽어 와야 되는데 저도 월요일 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냥 이번에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금방 또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니까 이번 주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월요일 날 마감 날짜까지 해서 신청을 하느라고 한번 다시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내용이 이제 떠오르네요. 예. 이제 여기 모순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삶이 단순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모순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인생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를 저자가 혹시 나타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모순이다가 아니라 모순과 같은 그런 인생은 이렇게 겉으로 판단할 수 없고 또 각자의 내면에 어떤 또 숨은 뜻이 있고 또 어떻든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를 해 가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뜻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걸 모순으로 표현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은 어떻든 결국은 본인도 이제 이모와 같은 걸 선택한 거죠, 사실은. 어, 그 맞죠? 예, 제가 예, 맞습니다. 가물가물해갖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읽을 때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삶,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삶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남자를 이모와 같은 남자를 또 선택을 했어요. 이모와 같은 길을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모순처럼 보이는 게 인생이다라고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저는 소설책을 옛날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읽고 그 뒤로는 어떻든 거룩하지도 않지만 신앙 서적과 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책만 읽어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소설책이라서 소설의 어떤 장점, 어떤 좋은 점이 이런 거구나라고 푹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뒤로 한두 권 더 이제 소설책을 바로 사서 읽어봤는데 일단 소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안 읽었던 거는 이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현실을 표현한 건데 그래서 어떻든 소설의 장점은 그건 같아요. 문장들이 아름답고 또 문장을 엮어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죠,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참 인간사에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뭐 설교나 뭐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이제 뭐 어떻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
저는 어떤 팩트, 사실,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제가 T 성향인데 어떤 논리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인간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감성과 또 아름다운 또 문장의 어떤 어, 좋은 문장, 예, 화려한 어떤 그런 전개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또 마음의 감정에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한 팩트 중심의 거라도 내가 감동받고 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설을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통해서 내 감성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 책 한 권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글을 매일 쓰거든요. 매일 글을 쓰는데 한 편씩 쓰는데 문장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 문장을 좀 더 아름답게 써야 되겠구나. 문장의 중요성을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설 자체가 어떤 소설적인데 결론은 독자들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 자체가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정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은 이 인생이 모순이 아니라 모순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인생이다. 각자 또 다른 자기의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그냥 내용도 얘기했고 제 느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김인태 스님도 한마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예, 뭐 책도 읽지 않고 나눈다는 게 무슨 것 같은데요. 어, 그냥 저는 그냥 오늘 인터넷을 쭉 어떤 내용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앞에 몇 페이지 읽다가 이제 뭐 오늘도 어디 좀 멀리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자기 전공한 거대로 또 직업을 갖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꼭 다시 한번 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나눌 게 소설의 없네요. 읽지 않으니까. 예. 그 소설의 뭐 장점이라면 우리 이영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뭐 이렇게 많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뭔가 정답을 제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직접 대하는 그 삶의 현장은 그렇게 단순히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 너무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닌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 소설 통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 속에 이런 면도 있고 또 그 뒷면에는 또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모순적인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소설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이제 모순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엄마와 그 이모, 그 일란성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4월 1일 만우절에 이 두 분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또 같은 만우절에 같은 날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을 다 구성을 해놓고 근데 이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이 보기엔 부러워하는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근데 나중에 그 내면의 공허함들을 느끼고 특별히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 돌아오기 싫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는 막 너무너무 힘들게 막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활활 불태우면서 어쩌면 더 그 이모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안진진이 느끼는 그 모순, 삶의 모순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참 많이 보게 되고 무엇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외적인 모습들 우리 개인적으로 진짜 적용하기로는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성교사로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국에서는 뭐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많이 대접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뭔가 본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의 그 내면에는 그 이모처럼 뭔가 공허함들을 느끼면서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리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이 외적인 그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 이모가 가지지 못했던 그 내면의 그 풍성함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풍요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행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의 이 저자가 인생의 부피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부피를 늘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늘 행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행도 우리 인생의 부피를 늘리는 귀한 도구가 된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제시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께서도 한번 적용해 보는데 요즘 우리 내면의 그 상황들, 우리 공허함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좀 허전함들이 있지 않은지 뭐 그런 부분을 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이제 방금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자꾸 인생을 표현하는 어떤 적절한 단어일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근데 아까 김재태 선생 얘기했듯이 우리 삶을 저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뭐 이렇게 삶을 디테일하게 정말 잘 표현했던 그 있는 그대로를 잘 이게 썼던 소설인 것 같다. 이거는 꼭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술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낌은 인생은 모순이야. 그래서 그냥 좀 부정적인 마음에서 인생은 모순이야. 좌절하고 불행하고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인생은 모순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익사이팅하고 더 뭔가 흥분되어지고 더 기대가 되어지잖아. 이런 마음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자꾸 이 모순이라는 단어,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불편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모순이야라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고 또 우리 연배 정도면은 전부 다 참 인생은 이런 거지라는 모순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공감하시겠지만 하지만 그 모순이라는 단어 이후에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그런 분들이 있고 모순이라는 그 단어라는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을 더 좌절하고 절망적이야. 소망 없어. 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서브아프리카에 와서 지금 14년 차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많았고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고 정말 막 그 눈물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앞으로도 뭐 지금도 뭐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지만 그냥 막연한 어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라는 이거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확신인 것 같고 또 확신을 넘어서서 우리 그냥 신앙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순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이 책이 표현하는 어떤 그 모순이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되어지는 그 감정적인 선은 조금 나하고는 달랐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게 좀 음, 불편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그냥 저도 앞으로 남은 이제 사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런 데 대한 뭐 아무도 사실 알 수 없고 불확실하고 어쩌면 그 모순이라는 그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또 다시 그런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나가자 뭐 나갈 수 있지라는 이런 조금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그 나눠주셨던 그 여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모수라는 단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접하면서 더 조금 더 한 단계 더 알아가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안진진 엄마하고 이모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정답을 주기보다는 어, 이 안진진 엄마의 삶이 어떤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자기 인생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 이제 이 삶 자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 내가 살고 있는 삶, 또 환경, 이것 자체를 안진진 엄마는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고생이냐 아니냐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지 그냥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이모는 어, 겉으로는 성공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을 진정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생하고 안 하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보다는 또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안진진 엄마가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순응하면서 그러나 꿋꿋이 살아가는 이제 안진진 엄마와 우리가 다른 점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했으니까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뭐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사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면또 긍정적으로도 보고 예. 쭉 곁길로 나가서 이 안진진 엄마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을 봤죠. 예. 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뭐 무슨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했던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풀고자 했던 그런 어떤 방법론은 책이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안진이 엄마처럼 사는 거죠. 뭐 고생이 있기도 하고 또 뭐 한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진이 엄마가 책을 보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어떻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주어진 인생이니까 어떻든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겨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예.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인생에 대해서 안진진 이모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생각하죠. 내가 뭐 잘 살고 있나? 내가 참 허무하지는 않는가? 그렇지만 어떤 신앙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현재 일, 현재 사역, 현재 위치,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것을 그냥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런 어떤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고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 뭐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이제 교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진이 엄마처럼 그렇게 만족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모처럼 어떤 외롭고 같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긍하고 열심히 해서 어쨌든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어떻든 열심히 만족하며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결과에 상관없이 또 남이 보여지는 것에 상관없이 뭐 상관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들 나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난번 총회 때 가서 이제 저희 테이블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10년 차면 다 그럴 때라고 10년 차면 그런 생각할 때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에 위로를 받았거든요, 사실. 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20년 차 되셨고 또 30년 차 되셔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그날 되게 많이 위로받았고요. 또 오늘도 선생님들 나눔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 책이 진진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본 것을 이제 토대로 소설이 기록되는데 나도 어쩌면 나의 시각으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 나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와 이 관점이 되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여러 사역적인 면에서도 여기 사역지에 있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는요. 그리고 나는 말하지도 않은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뭐랄까, 이상한 소문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기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일까 대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었어요. 당신이 되게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나쁜 사람이군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동안 이 20여 년 정도의 그 삶을 살면서 이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내 자신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 이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요즘 조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요즘 그런 책을 좀 읽으면서 나도 내 자신에게 좀 솔직해지자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좀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제 모난 부분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그래 뭐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뭐 제가 뭐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울게요 이랬지만 요즘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말도 하고 그건 제가 돕지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말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 모습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솔직하게 써보고 싶다. 이게 소설을 쓸 때 작가가 이 주인공의 어떤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감없이 쓰잖아요. 어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그래서 저도 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작가처럼 좀, 뭐랄까,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안에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은 못하겠지만, 글로는 한번 써보고 싶다. 네, 글로 쓰면서 내 자신을 너무 이제 가둬두지 않고, 나도 내 자신하고 좀 다시 이제 직면하면서, 물론 저희 안에도 이제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예, 똑같이 공감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책이 주는 유익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 책이 주는 유익과 또 선생님들과 나눔하면서 받게 되는 도전들,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진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곡이 한 장이 있거든요. 거기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이때까지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읽혀진 적이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술주정뱅이, 망나니, 뭐 잘못된 사람 뭐 그렇게 평가하지만 안진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또 그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느낌 때문에 가족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제대로 익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 우리 성사님들 다 아버지이면서 또 자녀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버님이 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예전에 분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일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집에 계시고 이제 은퇴하고 나신 후에는 뭐 어머니하고도 서먹서먹하게 그래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 저도 뭐 아버님 잘 섬기고 더 이해하려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또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참 아버지가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 한 사람을 대할 때 참 좀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다면 더 많이 그 사람들 읽어내고 품어줄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 생각들도 들게 되고 뭐 요즘 현재로는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이제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현지인들, 우리 사역자들도 뭐 때로는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부정도 하고, 근데 어떻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너무 심각하게 판단해서 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제 삶이기도 한데, 우리 성사님들도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예, 특별히 우리 김재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문득 그 이 안진진의 마지막에 남자의 선택이 저자의 작가의 선택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 인생은 단순한 건 아니야. 그래서 누구죠? 나현규를 선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선택을 어,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김재태 선생님의 삶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 한 4년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좀 지냈었거든요. 지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그런 기숙사 사회가 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사는 게 좀 쉽지는 않고요. 예, 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지금 한 명 남았는데 한 명도 지금 갈등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다 읽진 않지만 앞에 이제 조금 있는 부분 나와보면 진진이 가출을 3번을 했다 그러잖아요. 3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쟤는 했던 애 뭐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는데 저희도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뭐 좋은 모습보다는 좀 아이들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계속 기억해내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아이를 판단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엄마는 했다 돌아왔을 때 뭐 엄마 구두 사온 거를 막 야단쳤지만 그렇게 아끼면서 또 그걸 고맙게 씻는 모습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보면은 또 좋은 장점도 있고 또 와서 우리를 또 기쁘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억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아내가 갱년기 때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저희 겪으시겠지만 근데 뭐 예민해요. 예민하고 막 이렇게 화도 자주 내고 그러는데 제가 잘한 것을 가끔가다 표현을 해요. 은연중에. 그래서 아, 그
갱년기라서 그런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얄라라고 이제 무슬림 강성 지역에 다녀왔어요. 거기 한 가족이 거기 답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어제 와서 저녁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오늘 정말 뭐 책도 읽고 싶고 할 일이 많은데 저도 모르게 내일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답사 가시는데 제가 동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쪽에 무슬림 사역하는 분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10년 이상 사역했는데 아직 열매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 나라는 모순인데 그런 모순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쪽에는 무슬림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도소 사역하는 분을 만났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교도소에서는 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허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도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90%가 무슬림이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또 직업 훈련도 하고 또 출소한 이후에 그 성실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떤 업체나 가게를 연결시켜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고 있고 네,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참 쉽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순적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예. 저는 읽으면서 아까 전반부에 책 보면은 그 진진이가 동생 그 모습, 동생 막그 영화 막 그런 거 보고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동생을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동생의 삶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참 많은 아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굉장히 저는 그 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참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많다 보니 때로는 이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럴 사람이야. 저런 모습을 보니 저럴 것 같아. 또 뭐 이런 또 현지인들을 보면서도 그럴 때가 많은데 어쨌든 조금 느낌은 조금 생각을 조금 심플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너무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해서 그 나의 생각이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판단되어지는 기준으로 삼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삶의 어쨌든 모순이라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여정이라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생각들을 조금 심플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